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사람에 대한 주제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우리 사귀자 라고 고백을 하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갑자기 나에게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리딩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두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 그찮아도 요즘 고백받아가지고 사귀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뭐 사귄 지는 꽤 됐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사귄 지 꽤 된 사람을 지금 보기엔 좀 그러니까. 그러나 뭐 그래도 보고 싶다. 그래도 맞는지 뭐 제너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시면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는 아니에요. 오늘 그 번호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미지로 뽑으실 분들은 이미지로 뽑으시면 되고 랜덤으로 번호를 뽑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타임라인에 번호 써놓을 테니까 번호로 들어오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린 그 커뮤니티 공지의 그 투표 있죠. 그거 이제 제가 좀 볼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못 받고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주제를 올린 거는 이제 제 채널의 어떤 방향성 있죠. 방향성의 다양한 주제들도 가져가고 있고 당연히 마녀 컨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고 있잖아요. 뭐 사업이든 금전이든 이직이든 이동이든 내 무의식 타로든 MBTI 타로든 뭐 되게 많잖아요. 수호천사 타로든. 그래서 이제 연애 타로로 어떤 주제에 대한 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주기적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꼭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알아서 해나가는 거를 원하시겠고 알아서 잘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애 말고도 다양한 주제들도 즐기고 계신가? 아니면 연애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파고들어서 해주시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조금 더 많을까? 이런 거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꼭 어떤 직접적인 이유를 투표에 다 넣진 않았어요. 그냥 주제만 어느 정도 요러한 느낌으로 비중이 이렇게 갈리는구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들이랑 연애라고 한다면 연애에 대한 어떤 정말 소름 끼치게 맞는 주제들을 가지고 리딩을 해드릴게요. 정확하고 최대한 제너럴이지만 개인 리딩을 보고 나서의 후련함을 얻으실 수 있을 정도로 잘 도와드릴 거고 개인 상담으로 만나 뵙는 분들도 진짜 늘 한결같이 이제 저에게 피드백 꼭 시간 지나고 주시고 막 이럴 때 이제 오늘도 이 피드백을 몇 분에게 받고 너무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 커뮤니티 공지에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채널을 만든 거는 전데 만들어주시는 거는 구독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 직업운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사랑도 채워지고 주고, 채워지고 주고, 이게 이렇게 순환인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도 단순히 직업,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떠나서 직업이라는 것에서의 나의 어떤 존재감을 알아가는 일, 나의 쓰임새를 알아가는 거, 그런 만족감도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그쵸, 사명감이랄 게 있죠. 저는 이 타로가 저에게 타로 이상의 사명감을 주고 있는 이 영역이다 보니까 늘 이제 카드를 뽑고 카드 속에서 인물들을 맨날 만나고 다른 인물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내담자분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제너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도 나누고 또 그들의 삶도 보고 내 삶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고 감동이고 늘 한순간 한순간 깨닫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제 채널을 굉장히 애정하고 있고 많이 사랑하고요. 어제 그래서 느꼈어요. 막 이제 이것저것 저도 막 바쁘고 뭐하고 막 생각할 것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타로 이제 키워드만 보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게 다 공부거든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잠깐 이렇게 있는 생각들 있죠. 멍하게 잠깐 이렇게 있는 생각할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이렇게 뭔가 나 스스로 이게 맞나 싶은 어떤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도. 그때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진짜, 타로야, 너가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구나. 힘을 나게 해주는구나. 힘나게 해주는구나.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너가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해줬기 때문이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좀 나눴답니다. 타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해야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해야죠, 여러분. 같이 우리 이렇게 만나야죠. 그래서 할 거고, 여러분들 써주는 댓글에 써주신 그런 그 구독한 어떤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지금부터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 한박 웃음을 지어볼 예정입니다. 댓글로도 늘 써주시는 거 다 읽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그때 댓글을 못 따라서 그렇지 다 읽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웃을 때도 있고 막 눈물 날 때도 있고 막 하루 종일 어떤 분의 말 한마디가 맺혀가지고 그 다음날 갑자기 막 생각나서 아 맞다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오늘 사담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느낀 건데 뭐 MBTI로 뭐 T랑 F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들 많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T만 있는 세상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T하고 F가 막 49대 몇 막 이렇게 나와요. 48대 막 이런 비율이 약간 50대 50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T만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정의 어떤 동화가 되고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야 많은 것들이 변화되잖아요. 뭔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감정이 들어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내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도 어떤 감정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감정적인 건 정말 잘 활용한다면 지나친 게 아니라 진짜 기적과도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창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래 제가 랜덤 번호 써놓을 테니까 끌리는 번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반 여러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이 관계의 합 있죠? 궁합이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제 궁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특히나 어떤 부분이 잘 어울리냐? 상호 보완이 아주 잘 돼요. 서로가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막 호환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호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뭐 옷 입을 때라든지 뭐 전자기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호환성이 잘 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딱 내 연인, 내가 새롭게 사랑하게 될 이 나에게 사귀자고 고백할 이 사람과 호환성이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안 좋게라는 느낌보다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두 분이 만날 때 아마도 어떤 무리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어떤 하나의 무리에서 소속되고 단체 생활을 하거나 같은 모임에 있다거나 친구들끼리 아는 사이였다거나 약간 이러다가 다른 사람을 원래 만나고 있었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연인이 있든 상대가 연인이 있든. 근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와 호환이 된 거예요. 서로 아는 무리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알고 있다가 서로 다시 사귀게 되는, 다시라기보다 서로 사귀게 되는 환승 연애까지는 아니고 환승이라기보단 시간은 분명히 어떠한 이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친 다음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환승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말하면 환승은 절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뭔가 다른 쪽에 있다가 나를 알아보고 만난 느낌. 원래부터 알고 있다가 이제야 날 알아보고 서로가 눈이 맞은 느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이 컬러 카드도 그렇고 데스 카드도 나와 있고 이 지금 이너 액티브 타로 카드를 보더라도 약간 보면 여러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약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은 약간 좀 사색 잘하고 좀 뭔가 울적한 느낌도 나고 약간 고민도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가라앉아 보이고 정적이고 요런데 나와 만나면서 이 사람이 본인의 가치를 찾아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왜 고백을 하느냐, 왜 고백을 하냐면 본인의 우울하고 약간 인색하기도 하고 좀 우유부단하다기보다는 약간 염세주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 그렇게 큰 희망이나 큰 막 꿈이나 이런 건 없어. 근데 대단하게 현실적이야. 그리고 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도 이 사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대기업이라거나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 굉장히 두뇌를 많이 써야 되고 머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적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고백을 받을 시점에 여러분은 뭔가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키워나가고 있든 제2의 부업을 키워나가고 있든 내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내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든 뭔가 삶이 기뻐 행복해. 지금 저 여자의 춤추는 카드를 보세요. 너무 행복해. 나 진짜로 막 요즘 살맛나.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런 느낌인데 상대방은 막 이렇게 약간 이제 뭔가가 끝난 시점, 뭔가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 시점, 뭔가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싹 일어나야 되는 시점, 사업을 하고 있다가도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거나 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된다거나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직 준비 때문에 이직의 막바지에 퇴사하는 막바지에 이르렀다거나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런 느낌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 거죠.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끝이 나는 시점이라거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연애도 끝났고 이 사람 뭐 어떤 사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만났던 연인하고의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연애도 막 끝나가는 시점이고 사랑이란 사랑 뭐 기대 1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이 조금 심심하고 무의미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사람 여러분만 봐도 여러분이 너무 즐겁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통통 튀나 봐요. 통통 튀어요. 성장의 카드, 협력의 카드, 소통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 컬러 카드 자체도 그린 색깔 자체도
여러분이 이 사람 눈에는 굉장히 파워풀해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생동감이라고 그러죠.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은 본인 약간 암울하고 조금 정적이고 머리 복잡하고 이렇게 조금 멈춰있는 느낌이 드는데 한쪽에서 여러분은 너무 즐겁고 생동감 있고 막 해피바이러스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맞나? 아닌가? 아, 근데 사귀자고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근데 어떤 고민까지 있냐면 본인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고민한대요. 내가 이 여자, 내가 이 남자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나? 이런 느낌까지도 받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점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고백을 받을 때 아마 여러분은 진작 눈치를 채요. 아, 저 사람이 왠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더 어필하시면 되겠죠. 밝은 모습을. 야, 너 나에게 빨리 다가와라. 어? 너 내 연인이 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면 이 사람은 끌어당겨질 겁니다. 왜냐? 본인은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과연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기소침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밀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약간 공개적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약간 되게 의외다 싶은 게 서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비밀스럽게 다가올 거고 비밀스럽게 연락할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아마 계속 바뀌는 어떤 시점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유심하게 지켜볼 거고 이때 이 사람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고민 있고 이런 시점에 여러분에게 꽂혀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럼 이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 이거는 뭐 여러분의 마음이긴 하지만 봤을 때 굉장히 상호 보완이 잘 되는 커플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가끔 들뜨고 이렇게 조금 막 좋다가 깊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상대가 기가 막히게 잘 잡아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거든요. 우리 1번 분이.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잘 털어놓게 돼요. 왜? 이 사람은 다 흡수하거든. 흡수 능력이 대박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이 사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하고 약간 울적하고 그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울적한 사람을 왜 만나야 돼요? 아니죠. 이런 사람은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본인이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겉으로 쉽게 방방 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 사람에게 뭔가 기대고 싶거나 의지하고 싶을 때 막 엄청 나한테 파워풀한 의지 이런 의욕을 주기보다는 나를 온전히 흡수시키고 온전히 나를 차분하게 만들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안정감을 가져다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단체나 소속된 곳 안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굉장히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의 외모적 분위기는 조용하고 말수 적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한번 한 차례 물어보셔도 돼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나 본인만의 스타일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요즘 한다고 다 따라하는 스타일 안 해요. 요즘 들어 많이 하는 뭐 남자 커트머리 뭐 여자들 뭐 커트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무슨 컷 해가지고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본인만의 스타일이 그냥 확고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적인 특징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직업적으로 이 사람 한 직장에 굉장히 오래 다녔고 약간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뭔가를 머리를 계속해서 쓰는 직업이에요. 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 머리 계속해서 쓰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깊숙이 관여해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탐정처럼 마치 뭔가 하나의 학문이든 하나의 뭐 주제든 하나의 뭐 회사든 뭐 사업이든 여러 가지 뭐 고객 관리라고 하더라도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고 이 사람과 여러분은 봄쯤에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겨울 지나가고 봄이 올 때 푸릇푸릇할 때 계절성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2번 분들 카드 보면서 느낀 거. 이분들은 두 분이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기다렸다는 듯이 고백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고백받고 한쪽은 아예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연애 자체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일만 하고 살 거야. 나는 뭐 사랑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냥 나는 지금 일만 보고 있어. 내가 하는 일, 커리어 쌓는 거 이런 것만 봐요. 한쪽은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하는 것 자체에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연애의 시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서로가 이 정말 다름에 확 끌려요. 근데 만나다 보면 나랑 비슷한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분들이 2번 분들이에요. 이 사람 몰랐는데 나랑 취미도 되게 비슷하다거나 예를 들어 나랑 뭐 이런 느낌 있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슷한 거를 발견하는 느낌. 예를 들면 나는 무채색의 옷만 입어. 근데 이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게 검정색 옷이래. 나는 늘 흰색 운동화만 신어. 근데 이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게 흰색 운동화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왜 조금 소름 끼치게 닮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흰색 운동화 좋아할 수 있고 검정색 티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나는 뭐 꼭 뭐 배터리가 뭐 30% 남았을 때부터는 핸드폰을 아예 전원을 꺼놓는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인 극단적 예시를 든 거예요. 나는 배터리가 30%가 되면 핸드폰을 난 원래 꺼놔. 나는 배터리 한 50 이하로 막 떨어지는데 딱 30% 되면 나 원래 아예 핸드폰 전원을 그냥 꺼놔. 이러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보통 이렇게까지 비슷할 순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두 분이 그래요. 그리고 두 분은요, 여러분이 이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정말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알게 된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두 분이 알게 된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두 분은 단 뭐 3개월 알고 뭐 한 3주 알고 6개월 알고 요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짧아도 1년 이상. 짧아도 1년 이상 안 사이에요. 서로 같은 회사에 다녔다가 다른 길을 갔다거나 같은 알바를 했었다거나 같은 학교였다거나 이런 것들. 뭐 같은 모임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동아리였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곳에 이제 같이 알고 있다가 같이 알고 지낸 지 오래됐다가 그러고 연락만 하던 사이여도 상관없어요. 뭐 1년에 한 번 새해 인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요런 인사만 했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성적으로 1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상대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상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 있어 보이지도 않았어. 우리 그냥 그렇게 지냈어. 그러고 있다가 다 할 거 하고 서로 뭐 그동안 연애도 해봤을 거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외국도 갔다 왔을 거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갔을 거고 어떤 분은 두 분 중 한 분은 합격했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성장의 이 시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낸 다음 만나는 분들이에요. 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성장한 느낌이 아니라 알고 지냈어. 알고 지낸 지 오래야. 핸드폰에도 계속 있었어. 그러다가 쭉 연락만 해요. 알고만 지내. 인사만 해. 아주 가끔씩 그냥 생존신고 하듯이. 저 사람 살아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만나자고. 밥 먹자. 얼굴 보자. 뭐하고 지내냐. 한번 만나자. 한번 보자. 이렇게. 뭐 뜬금없이. 뭐 크리스마스여도 되고 뭐가 돼도 되고 당 상관없는데 그냥 평일이어도 돼요. 그냥 뭐 화요일 뭐 저녁 7시라든지 뭐 목요일 뭐 아침 11시 반이라든지 아무 때나 연락 와가지고 보자 한번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상대는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 원리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유능해요. 엘리트예요. 창의력, 설득력, 유능함 이게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약간 마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러한 거고 그리고 이
느낌이 약간,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안에 내면에 좀 아이 같은 면모가 있어요. 애기들 카드 많이 나와 있죠. 상대가 굉장히 혼자 있을 땐 애기 같아요. 애기 같은데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 본인이 되게 성숙한 느낌이 든다. 그게 되게 좋대요. 원래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맞이든 아니든 간에 그 형제 관계는 상관없어요. 우리 오늘 형제 관계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던 간에 본인의 내면 안에, 자아 안에는 굉장히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나 좀 봐줬으면, 나 혼자 있는 거 좀 외롭고 애기 같고 나도 조금 어딘가 기대고 싶거나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징징대고 싶기도 하고, 사실 징징대고 싶지 않다, 뭐 나는 이렇게 징징대는 거 싫어 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이런 안정감과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게 파워풀하게 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단 말이죠.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 나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봐요. 제가 봤을 때 시작은 여러분이 먼저 조금 연락을 해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덜컥 잡아버립니다. 본인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든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본인을 아주 뜨겁게 불태우는 사람이래요. 본인의 이런 뭔가 조금 연애에 대한 딱히 그런 급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 없었음에도 뭔가 그냥 시작할까 말까 했던 그런 단계에도 확 불을 지피는 게 여러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되게 비슷하대요.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고백을 너무 하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으로부터 이 사람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약간 홀가분해질 때, 그때쯤 여러분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여행을 다녀온 후에 두 분이 고백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는 거죠. 여행을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뭐하고 이러고 있다가 썸 오래 타다가 결정적으로 한 번의 만남,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더 친해진다거나 뭔가 같이 어딘가를 갔다 와서 놀러 갔다 와서 데이트하고 와서 고백을 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상대가 해외에 있는 거 가능하고 해외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연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 두 사람이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란 얘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바로 우리 동네나 비슷한 동네가 아니에요.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거리감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뭔가 딱 그 사귀기 전에 상대가 근데 거리가 좀 있어서 고민이 좀 된다, 이런 느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상대방 특징이 공부 되게 많이 했고 아는 게 정말 많아요. 본인의 직업에도 그런 걸 굉장히 잘 녹이는 사람이고, 직업 자체도 해외하고도 언어, 이런 제2의 언어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 어느 정도는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에 속해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두 분은 같이 공부하다가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이 리딩을 아무도 없이 듣고 있지만 누군가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곳을 가보시거나 해외여행을 가보시거나 해외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언어를 배우기 위한 곳에 학원을 가보시거나 이런 것들 안에서 좀 참고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상대는 나하고 공부하다가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 배움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두 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상대가 여러분에게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확 불타오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은 직진으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재밌게 논 다음에 그때 결정적으로 확 친해질 거다. 아셨죠?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자존감 지킴인데요. 상대방이. 이 사람 칭찬 되게 잘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 되게 잘해줄 거고, 여러분이 기분 되게 안 좋고 나를 되게 많이 자책하고 있을 시기에 상대방과 만남이 잦거나 연락이 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려줘요. 수면 위로 계속 올려줘요. 지금 보면 여러분 카드들이 조금 놀란 게 3번 분이 약간 연애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 자신감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자책을 좀 많이 하고, 지금 이 이너 액티브 카드 이 위에 3번 숫자 바로 옆에 있는 카드 좀 같이 살펴보면, 나는 말랐죠. 거울에 비친 나는 어때요? 되게 뚱뚱하죠. 자, 맨 오른쪽 카드 보시겠어요? 아래? 놀림받고 있죠. 그것도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내가 잘 보이게 딱 나를 주목해놓고 나를 아예 올려놓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막 평가하고 웃고 막 뭔가 이렇게 떠드는 것 같죠? 내 눈에 비친 내가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소드 카드도 같이 살펴보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 3번 분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날 드러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위축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시기에 상대가 나를 끌어올려 줄 거래요.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 옆에서 계속 북돋아주고, 아니야 괜찮아 너 멋있어, 야 너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난 너가 부러운데, 난 너 그게 너무 예쁜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 그리고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야, 내가 있잖아. 진짜 진정한 친구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야, 그 사람들 너의 인생에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너를 믿어. 너 능력을 믿어. 그리고 너, 무너지지 마. 자신감 없이 행동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네가 최고야.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계속 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성숙해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고백할 이 사람은 여러분과 그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금 나하고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약간 위축돼 있고 집에만 있고 잘 안 나가고, 나가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러는 시기에, 상대방은 굉장히 바쁘고 여러 사람들에게 불리고 막 불러 나가고 막 누가 이 사람을 찾고 바쁘고 늘 좀 이 사람 저 사람 막 챙겨줘야 되고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서 쟤랑 나랑은 전혀 조금도 연관성이 없다. 우리가 연결될 그 조짐도 조금의 접점도 있을 리가 없다. 나하고 쟤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상대는 여러분을 찾아요. 왜?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리즈 시절이라고들 하죠. 여러분의 그런 리즈 시절, 여러분의 정말 예쁘고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안대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때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시무룩해지고 좀 무너질 것 같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야, 너 원래 너를 찾아. 나는 원래 너를 알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뭔가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직업적으로도 막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사업을 하든 내 꿈을 위해서 취준을 하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든 뭔가 그냥 다 막 죄책감? 그러니까 약간 자책하게 되고 내 자신이 굉장히 무쓸모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한테 비난을 엄청 하고 있을 때 상대는 나를 양지 위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나가자 나랑. 밖으로 가자. 사람들이 너를 위에 세워두고 막 이렇게 조롱거리로 두게 하지 말고 네가 사람을 만나. 너가 사람들을 선택해. 너가 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너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내가 좀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려주고 양지로 끌어올려주고 계속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죠. 이 사람의 밝음이. 그리고 왜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의 가장 그 아름답고 빛났던 시절을 이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좋은 말을 해주려고 막 얘기를 해주고 이러는데 그 말하는 그 동안 그 이끌어주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깨닫는데요.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좋아했구나. 이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내 시간 들여가지고 시간 아깝게 이런 짓 안 한다. 이런 연락 안 한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이끌어주고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 없애주고 밝은 얘기 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러는 동안 본인이 생각한대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내가 내 시간 들여서 이러는데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네? 나 왜 얘가 계속 잘 됐으면 좋겠지? 왜 나 얘가 웃었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사랑이구나, 좋아해서구나. 아, 나 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얘는 자꾸 3번은 자꾸 자기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울고 숨어 들어가는데 오히려 얘가 있어야 내가 빛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하지? 내가 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너 덕분이라는 소리 못 들으면 난 그게 오늘 하루 엉망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옆에 있어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외적인 거나 내면적인 거나 능력을 알아요, 이 사람이. 본인도 잘났거든요? 근데 본인도 잘난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나갔고 이 사람을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잘난 모습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꺼내주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나 잘난 사람 만나고 싶고 그게 너야. 그러니까 너 지금 무너지지 마. 나는 너를 알잖아. 절대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났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비슷비슷한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주 목이 쉴 정도로 지금 열변을 토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직업적인 특징으로는 약간 지도자, 예술가, 종교적인 것들 어떤 전문가, 전문의, 경찰 이렇게 좀 이런 느낌에 속하는 직업군을 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예술적인 성향도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상반된 어떤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죠. 취미는 이런데 직업이 이렇다거나 본캐가 이런데 부캐가 이렇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지도자 역할이 상당한 분이에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4번 분들은 친구에서 연인으로의 카드예요. 이 컬러 카드의 변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분 나온 카드들을 좀 쭉 살펴보면요. 서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연애하고 이럴 관심 자체가 없어요. 양쪽 다. 한쪽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함에서 오는 압박감이라거나 발전하기를 바라는 이런 나 스스로의 다그침이라거나 이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내가 이렇게 조금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뭔가 집중력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근데 연애를 생각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한쪽은 뭐냐? 연애를 생각해, 늘. 본인은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싶고, 진짜 맞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게 연애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본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상대방 쪽입니다.
상대방 쪽이 본인 주변에 연애할 사람이 없다. 나는 연애를 원하지만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일단 없다. 여러분은 어떠냐? 나는 연애고 뭐고 사람들의 눈에서 사람들에게 점수 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 너무 싫어. 나 그래서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나 일만 하고 싶어. 나 공부만 하고 싶어. 나 인간관계나 애정에 있어서 바램이나 희망 같은 게 좀 별로 없는 스타일이야. 그런 상황이야. 왜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거니와 어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뭔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정확히 있어서 그것만을 하고 있다 보니 연애에 대한 감각도 조금 실제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연애에 대한 관심 자체도 0으로 심지어 마이너스로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감정에 절대 쉽게 빠져들지 않을 거야. 나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사실 굉장히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긍정적이거든요. 나라는 사람 자체는. 근데 상황이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을 연애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질 못해요. 그런데 상대가 이때 다가옵니다. 왜? 친구 사이거든. 상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괜찮은 친구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옛날에도 한 차례 다가왔다가 이 사람이 다시 멀어졌다가 여러분이 이제 나 집중해야 돼, 나 지금 연애할 때 아니야, 이런 말을 해갖고 상대방이 한 차례 멀어졌다가 다시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카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대가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의기소침해진 사람이 있나? 그 사람 언젠가 나한테 다시 연락하겠구나. 오늘도 내 핸드폰은 조용한데 누군가 나한테 연락할 사람 없나? 주변을 딱 보세요. 이상하게 얘는 내가 좀 오늘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 한번 같이 밥이나 먹을래? 영화나 볼래? 이러면 올 것 같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럴 만한 친구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에게 고백할 사람은 여러분 밖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고 주변에 이 사람 눈에 차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본인의 짝이라고 생각하고 외적인 이상형을 완벽히 충족시켰다. 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이 본인에게 굉장히 딱인 적절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 완벽하다라는 느낌보다 이 사람이 보는 눈에서 여러분이 100%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대요. 예를 들면 나는 머릿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데가 어떻든 간에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이 머릿결이 좋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 눈에 100% 이상형인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율이야. 여러분이 눈이 쌍꺼풀이 있든 코가 높든 낮든 입이 작든 크든 도톰하든 입술이 얇든 어쨌든 간에 안경을 썼든 벗었든 무쌍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이 비율이 좋으면 이 사람의 100% 이상형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카드처럼 점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머리는 몇 점, 상체는 몇 점, 하체는 몇 점. 이게 아니라 평균적인 몇 점에 100점 만점이어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형에 여러분이 어떠한 한 가지를 갖고 있다면 그게 100%로 이 사람들한테는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간대요. 왜냐? 완벽한 본인이 찾던 이상형이라서.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 친구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두 분이 미래에도 친구 사이로 됐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친구 사이의 기간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은 친구 사이라 그래도 그렇게 많이 연락하는 편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있는 듯 없는 듯 이러고 지내다가 갑자기 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야, 너가 여자로 보인다, 남자로 느껴진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확 다가오는 이 기사 완드카드 보이시죠? 확 꽂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뒤로 안 가요, 여러분. 저 위에 저 크리스마스 악몽 카드를 보셔도 이 사람은 앞으로 가면 같이 뒤로 빠꾸하지 않아요.
뒤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직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사실 그거를 이 사람이 모르고 직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안 찰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직진이고 본인이 직진해야 되는 데에 있어서 무서움이 전혀 없고 거리낌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확신밖에 없어요. 본인이 여러분 지금 놓치면 안 될 거 알고 다가오는 거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명예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로운 직업을 갖고 있어요. 진짜 명예직을 갖고 있거나 이 직업 자체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라거나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어떤 계속해서 자기 관리랑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다. 사람들을 좀 끌고 가거나 이끌어주거나 본인이 이렇게 좀 앞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백할 당시에 뭔가를 새로운 걸 준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잠깐 떠날 수 있어요. 고백은 하고 사귀자고 하고 사귀었죠? 잡아놓은 물고기 저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귀는 건 당연히 사귀는 거고 왜냐면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잖아.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잠깐 바쁘다거나 잠깐 해외로 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자기가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시험 준비를 꼭 학생만 하는 게 아니죠. 직업을 갖고 있어도 준비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귀자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사를 가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잠깐의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다. 고백을 하고. 힌트를 잘 캐치해내시길 바랍니다.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여러분 엄청 많이 좋아해요. 이 사람 근데 티를 하나도 안 내네. 어떻게 하나도 티를 안 내다가 정말 뜬금없이 고백할 건데 이 사람은 우리 사귀자라고 고백하는 느낌보다는 내가 네 옆에 항상 있다는 걸 어필하는 식의 고백일 거예요. 유일하게 오늘 번호 중에 5번 분은 상대가 우리 사귀자라는 고백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깊이 예시를 들어간다면 아마도 너가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5번아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와도 돼. 내가 여기 있을게.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도 돼. 나는 너 차단한 적도 없고 너 연락처 삭제한 적도 없고 나는 너 항상 기억하고 너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어. 그니까 너가 살다가 내가 생각나거나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든 갈게. 아니면 나한테 와도 돼. 이런 느낌이에요. 두 분은 거리감도 있고 정적감도 있고 심연의 어떤 그런 신중함, 거리감, 이런 의식적인 어떤 이런 물러섬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곳밖에 못 봐요. 지금 저 전등이 비춰진 곳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이 되게 많죠.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는 것들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랑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고백할까? 내가 5번이랑 같이 함께 하려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얘가 날 사랑해줄까? 좋아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치 안 채고 자연스럽게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있죠? 내가 더 상대를 좋아한다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경우다. 상대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좋아한대요.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5번을 뽑았다면 5번 분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을 확률도 있고, 아, 너 싫어. 나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평소에 잠수를 자주 타가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 뭐만 하면 잠수 타고 뭐만 하면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되다가 차단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고백할 자신감도 없고, 여러분한테 앞에서 나 너 좋아하니까 우리 만나자라고 할 자신감은 더더욱이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완전히 신비스러운 그 자체거든요. 신비스러워요. 굉장히 신비주의고 내면 세계의 어떤 깊은 침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경계도 분명하고 경계선도 그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아인식,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눈앞에 없으니까 본인이 혼자 생각하는 것들만 많아져요. 자아만 계속 내 안으로만 파고드는 이 내면의 생각, 힘만 계속 강해져요. 드러낼 수가 없어. 비밀리에 좋아하는 관계도 포함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비밀리에 좋아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만나자고를 못해요. 어떤 사이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계속 혼자만 생각해요. 혼자만. 그리고 생각만 해. 사귀게 되면 어떨까? 같이 살면 어떨까? 결혼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생각만 해요. 내가 네 옆에 있는 진짜 그 만나기 쉬운 사람이면 어떨까? 계속 생각만 해. 왜냐면 못 만나거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나기도 힘들고. 5번 분은 그 유일하게 5번 분들만 상대랑 내가 바뀌어 나오나요? 바뀌어 나오는 거 가능한가요? 하면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5번 분들은 두 분이 거의 이 정도 카드라면 서로 이별한 상태거나 냉각기거나 현실적인 환경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 자주 못 만난다거나 거리감이 생겼거나 이럴 때 나오는 카드들인데, 이게 지금 고백할 사람한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귄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 상태죠. 짝사랑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눈치도 못 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해서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어떻다? 상대가 나한테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 너가 연락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줄 거란 말. 그게 이 사람은 고백 포인트예요. 그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 되게 자주 희생하고 좀 인내하고 참고 이런 카드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한쪽은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이 계속 참는 걸 수도 있어요. 연인이 있는데 사귀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고백을 하겠냐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마침 뭐 헤어지거나 이랬을 때 상대가 나한테 고백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분은 제가 5번 분은 오늘 바꾸어 말해도 된다고 하니까 바꿔서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바꿔 듣더라도 나한테 고백할 사람은 나에게 고백하자는 말을 못해요.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한다는 말이 나한테 연락해도 된다. 나한테 전화해도 된다. 나한테 뭐 다 털어놔도 된다. 너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약간 조금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좀 있어요. 5번 분 같은 경우는. 아셨죠? 이게 좀 약간 단순한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